경자년 벽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익숙했던 모든 시스템을 이제 변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 비상시국에 맞는 변화가 시급하며 이 변화에 편승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나 사회적, 국제적 경쟁 환경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맞이한 것이죠. 물론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지만 그거는 이제 자료로만 존재하지 실제 우리가 사는 동안은 단 한 번도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가야 될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자국의 문을 폐쇄하고 모든 경제는 몇십 년 전으로 뒷걸음치고 있죠. 그 여파로 인해서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도 업종에 따라서 버티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그 여파로 인한 실물경제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직장의 근무 형태의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 또는 자기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환경에서 전전긍긍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출퇴근 문화가 바뀜으로 인해서 가정생활의 변화까지 가져오죠. 이로 인해 많은 가정불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쌓여가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이 증대해지고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죠. 스트레스가 쌓여도 풀 수 없는 지금 그런 시스템 환경이다 보니까 화병이나 우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거나 불면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 가고 있어요. 어저께 처음으로 500명이 넘었고 앞으로 600명, 1000명이라고 하는 기하급수적으로 환자들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체계가 붕괴가 되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인해서 생기는 갖가지 변화를 우리는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삶의 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피하지 못하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기회를 변화의 모멘텀으로 삼아서 앞서가는 삶으로 전환해 보는 것도 하나의 삶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생활 전반에 모든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삶의 패턴들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거나 퇴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설령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심리적인 상처 치유될 수 없죠. 그리고 비대면 문화로 이미 확정이 되어간 여러 가지 교육이나 경제 분야, 사회 전반의 생활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가 될 우려가 많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왔던 한국적인 정서, 만나자, 모이자 문화였죠. 이제는 비대면이 주도하는 가상공간 문화로 스며들어 가게 될 것이며 만나서 식사하고 술 한잔 하면서 나누던 친목 형태도 이제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SNS 혹은 뭐 이런 어떤 플랫폼 안으로 모두가 들어가게 됐고요. 배달을 통한 소비 패턴으로 또 바뀌어 가죠.
이제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변화된 세상에 맞추어서 그 세상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돼요. 과거의 트렌드로, 과거의 마인드로 지금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이런 상황에 우리 명리학도 새롭게 변하는 환경에 맞추어서 그에 합당한 통변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생활도 바뀌게 되고, 바뀐 생활을 맞추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운명의 틀도 바뀐다는 의미니까 바뀐 사회에 맞추어서 명리학 통변도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신축년은 신금이 축에 이르렀다. 신금이 축을 가지고 왔다. 민속학적 의미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섭디다 뭐다 하는 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관에 있는 신금은 이제 축에 있으니까 신금의 축은 힘이 아주 유약하죠. 물론 유약하다고 해서 쓰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신금이 가지고 있는 용도를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 이 신금이라는 것이 계절에 따라서 나타나는 형태가 각기 달라요. 신축년이라고 하는 신금이 우리에게 왔지만 그 신금을 나는 무엇으로 인지하고 쓸 것인가가 각기 다르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이제 완제품이라는 의미가 들었어요. 신금에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구나 완제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화, 여러 가지 상품, 이런 것들을 포함한 내용들이에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재 존재하는 것들을 말하죠. 재료가 아니라 도구로 사용 중이라고 해서 완제품, 도구를, 완전히 만들어진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금은 신축년이죠. 신금은 현재 사용 중이거나 과거형이에요. 신축년에 신금이 들어오면 과거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더 사용해야 하느냐, 다시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해야 하느냐, 아니면 파기하고 버리고 다른 것을 돌려서 사용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금년 운세가 되겠죠. 신금은 과거형이니까 이것을 계속 사용할 것인가, 재활용으로 다시 변화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가, 버릴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연운을 보는 방법은 상생상극을 통해서 보라고 했죠.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상생상극을 통해서 자세하게 판단을 하면 돼요. 두 번째 신금이 주는 의미는 수원과 절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금이 우물로 사용되니 수원이라고 하죠. 물의 근원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수원은 대개 수생목하는 수원을 보충하는 용도로 쓰여요. 수생목하는 수를 보강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목이 화에 의해서 꽃을 피우고 이렇게 수를 돕는 수원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신금이 목에 뿌리를 돋구는 수생목의 용도로 쓰이거나, 화에 의해서 꽃이 만개했을 때 수원으로 쓰이죠. 이거는 이제 춘절과 하절에 거의 다 사용이 되는데, 용도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좀 달라요. 동지부터 춘분까지는 준비하는 계절이죠. 준비하는 계절. 그래서 춘절은
목을 생하기 위한 준비를 춘절에 해요. 계획하고 준비하는 수원, 뿌리를 돋우는 수원. 이게 동지에서부터 춘봉까지 출생한 사람들의 수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춘분부터 하지까지는 대개 목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수원이에요. 가지를 뻗는 수원, 그리고 나중에 물론 가지를 치는 절지의 용도도 이제 들어가겠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지가 넘어가면 하지에서부터 추궁까지의 수원이라는 것은 번식과 열매를 위한 마무리 작업 용도예요. 용도가, 수원의 용도가 각기 다 다른데, 목을 생하지 않는 수는 금이 수원 역할을 하지 않아요. 수가 없으면, 수를 생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뭐냐? 절지라고 해서 나무를, 목을 자르는 역할. 그래서 가지를 절지하는 벽갑의 용도로 쓰이죠. 이 절지로 쓰이는 것은 목을 현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를 이동하거나 직종을 이동해서 바꾸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금극목으로 절지를 하는 거예요. 수원은 우리가 금생수라고 하고요. 절지는 금극목이라고 하죠. 이렇게 변화해서 사용하는 용도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 신금은 화에 의해서 재활용이 되는 게 있어요. 다른 모양으로 변화해서 사용한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으로 변화하거나 A라는 사업을 하다가 B라는 사업으로 전향하거나 C라는 직장에서 D라는 직장으로 이동하거나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변화를 통해서 사용하죠. 여기서는 변화, 재활용이 되니까 육신에서는 이를 배반과 배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떠나가는 것이니까 이동성 활용이라는 의미가 들었어요. 그에 대한 효과는 수가 있어야 돼요. 수가 화를 견제해 주어야지 효과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었다고 해서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가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유통이에요. 유통. 수에 의해서 이 완제품인 신금이라는 물건이 팔려나가는 것을 말해요. 유통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개념을 도세라고 하는데 대개가 유통이 된다는 뜻이에요. 금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계속 사용되어 오거나 열심히 꾸준히 만든 완제품인데 그 완제품이 널리 사용되고 유통되고 알려져야겠죠. 고객이 그것을 알아주어야 되니까 도세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도세라는 것은 고객이 찾아온다, 상품을 가져가다, 씻어내다, 재고품이 다 팔려나가다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에 의해서 신금이라는 완제품이 유통이 되는 것을 말해요. 물론 수에 의해서 유통이 될 때도 임수를 만났는가 계수를 만났는가 따라서 차이는 있죠. 그래서 수에 의해서 유통이 되고 꾸준히 오랫동안 유통이 되려면 토를 만나야 돼요. 토가 있어야 토생금을 통해서 오랫동안 자기 가치를 계속 유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재활용의 수는 다른 용도로 써요. 재활용의 수는 유통과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신금이 쓰이는데, 신금이 쓰이는 네 가지 정도는 금년 운을 보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신금은 우리가 해오던 일과 같고 만나던 사람과 같고 사용하던 도구와 같고 만드는 도구와 함께 사용 중인 완제품이에요. 이것이 유용하게 쓰여서 더 발전되고 널리 알려지려면 금생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재활을 해서 다른 용도로 바꾸어 쓰려면 화를 만나야 돼요. 사주에 금년 운세를 쓰려면은, 신금이라는 금년 운세를 쓰려면 화가 있어야 된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효과를 발휘하려면 수로 견제를 해야 되니까 수화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금이 수를 만나면 유용하게 쓰이지만, 신금이 수를 만나서 오랫동안 유용하게 쓰이려면 토를 만나야 돼요. 여기서 추가로 설명을 하려면 신금이 수를 만나서 도세를 받으면 자기 완제품이 널리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널리 유용하게 쓰이는데, 이거는 이제 장사가 잘 된다, 잘 팔려나간다, 현재 가치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용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오랫동안 계속 쓰이려면 토생금으로 수원이 튼튼해야 된다. 금생수를 오래 하려면 토생금을 받아야 된다. 만약에 신금이 금생수를 하려면 수량이 부족할 수 있어요. 수량이. 수원이 부족하면 경금이 있어야 돼요. 마치 상품이 부족하면 경금이라는 다른 상품으로 교체를 하듯이, 임수로 금생수를 하면은 신금의 수량이 부족해요. 설기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경금이 있어서 상품의 교체를 해야 돼요. 오랫동안 하려면, 더 높아지려면 경금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개수로 하려면 그냥 해도 돼요. 오래 하고 꾸준하게 해야 되니까 토가 있어야 된다. 오래 하려면, 자기의 고유한 실력이 있으려면 기토가 있어야 되고요. 임수, 경금, 개수, 기토 이렇게 만나는 것을 생화극재라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서 고객이라는 차원에서 내 상품을 사갈 사람이라고 하는 목도 필요하겠지만, 목은 오늘은 생략하고 실제로 필요한 생화극재의 용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은 재활을 해서, 완제품으로 그냥 써도 되지만 재활을 해서 더 좋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금을 녹여서 다른 모양으로 써야 되니까 화의 재련을 만들어야 돼요. 재련이라고 하면 정화를 얘기하죠. 화로 재련해서 사용을 하려면 수가 있어야 효과를 발휘한다. 그 수는 임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수가 없으면 화가 금을 녹여서 폐기, 처분, 파괴시켜버려요. 금소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정화가 신금을 녹여서 다른 용도로 바뀌게 하려면 수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하던 사용 용도를 바꿔서 다른 용도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쓰다 남은 물건을 정화가 재조립하는 재주와 같으니까 다른 용도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다른 용도로 나와서 그것이 효과를 발휘를 하려면 또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임수나 개수가 모두 괜찮아요. 그런데 병화로 신금을 화급금 하는 것은, 이거는 단련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수이니까 수가 없어도 된다.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이것도 다른 쓰이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건적 다른 용도가 아니고, 이거는 A라고 하는 이론에서 B라는 이론으로, A라는 전략에서 B라는 전략으로 개인이나 조직 혹은 나라에서 펴는 정책이나 경영 전략 등이 바뀌는 것이니까 방법론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미도 바뀌고 성향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뭔가 진로 적성도 바뀌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을 병화가 신금으로 재련한다고 해요. 단련한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를 더 붙이자면은 목을 벽갑했어 혹은 목을 절지했어 쓰는 것도 신금이 가능하죠. 목을 절지하는 이유는 경금이 가서 목을 벽갑하는 것은 가지를 벌리게 하는 용도고요. 신금이 절지를 하는 이유는 가지를 잘라서 다른 곳에다가 심으니까 이동 변화를 의미해요. 직종의 변화를 얘기해요. 이런 이제 목을 절지한다는 것은 신금의 과거 경력과 경험을 살려서, 신금은 과거잖아요. 과거. 목은 미래예요. 신금의 과거 경험과 경력을 활용해서 목을 절지했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자기 경험이나 경력 등을 쓰고자 하는 것을 말하죠. 절지라고 해서 목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상극이라고 하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려면 목을 잘 잘라야 되겠죠. 신금이 을목을 절지했다. 그러면 목은 미래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목은 잘 자라야 돼요. 그 미래가 잘 자라려면 병화가 있어야 되고 개수도 있어야죠. 병화만 있는 사람도 있고 개수만 있는 사람도 있겠죠. 개수만 있으면 이런 성사가 되지만 크게 성장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병화가 또 있어야 되겠죠. 수만 있어도 효과는 있지만 병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추나추동별로 의미가 다르지만 둘 다 있으면, 개수병화 둘 다 있으면 미래가치로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원이라는 것은 목을 생하는 거죠. 수원 역할은 나중에 육신으로 통변을 하면 되는데 수월이다. 진술충미 수월의 금생수를 도세라고 해요. 목적은 유통이에요. 그동안에 자기가 쌓은 능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개업을 하거나 일을 시작하거나 뭐 취업을 하거나,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토가 부족하면 배운 것이 짧은 것이고, 토가 너무 많으면 유통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수월이면 토국수해서 유통을 막아요.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니까 이거는 도피행위와 같다.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두려우니까 도피하는 것과 같다. 원래는 토생금, 금생수를 해야 되는데 대개 토국수를 많이 해요. 유통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람은 이 심정이 막히면, 자신감을 잃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토가 다 해서 수를 막으면 경금이 있어야 돼요. 경금이 없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하면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왔는데요. 그게 이제 알려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바꾸세요. 뭐 업그레이드 하세요. 직원 교체하세요. 메뉴 교체하세요.
프로그램 교체하세요. 개선할 것은 금생수로 나서서 먼저 일부터 해라.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을 쌓아서 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거죠. 사실 명리로 연은 하나 보려면 우리가 사주를 배우는 것이 모두가 다 총동원이 돼야 돼요. 지식과 상식이 총동원된 하나의 핵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속도가 또 빨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계절이죠. 계절을 잊어버리고 무조건 용도만 적용할 수는 없어요. 도세라고 하는 것은 추동절을 얘기하는 거고요. 화가 재련을 한다는 것은 가을과 겨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지라는 것은 춘하, 추절. 춘절과 추절은 경금의 벽각, 신금의 절지는 하절, 수원은 춘하절 다 모아놓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그 기본이 뭔지를 인식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운을 보려고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운을 보려면 이러한 기본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원래 운을 보는 순서는 신금의 5가지 용도를 가지고 그 용도가 간지로 함축 있게 어떻게 쓰인다는 것을 표현을 하면 돼요.